여기 문과 쪽도 많고 이과 쪽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융합형 인재, 창의력, 뭐 맨날 하는 말이지만 그런 분야가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다. 어떤 학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자격증 요거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빅데이터 그러죠. 빅데이터. 데이터는 아시죠? 데이터? 데이터를 아는데 빅 나오죠. 빅. 어느 정도 커야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이게 규정은 없어요. 규정은 없고 그냥 막연하게 크다 이런데 그냥 막연하게 크다라는 개념보다는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면 그걸 빅데이터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그러고 아직 많이 안 오셨으니까 그 사례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미국에도 관리질병센터 이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미국 동부 쪽에 2주 뒤에 신종플루, 독감이 유행할 거다. 대비시켜라. 먹미 이러겠죠. 먹미. 우리 학생들 표현으로 먹미 지금 예측을 하다니.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유가 그쪽에 이제 그 구글에서 그랬거든요. 구글에서 보니까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구글에서. 우리는 네이버지만 미국은 이제 구글에서 많이 하는데 구글에서 특정 지역에서 감기약 뭐 그런 거 있죠. 마스크 뭐 요런 검색어들이 폭증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찾아낸 거죠. 그래서 미리 이제 알려준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해 그게 2014년인가 그랬어요. 2013년 14년인데 그때 여기 뒤에 자료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의대 있죠. 서울대 의대. 서울대 의대 면접은 MMI 면접이라고 그러거든요. 다중민의 면접이라고 그래가지고 방이 6개 있어요. 6개. 자기소개서방, 그 다음에 뭐 있죠? 상황 면접방, 또 빅데이터 면접방 이런 데도 있어요. 빅데이터 분석방. 거기서 방금 말한 게 소재가 돼서 문제가 출제됐어요. 아시겠죠? 뭐 그 정도 굉장히 유행했거든. 유명했어요. 그 사례가. 그때 이제 빅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게 조금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계기가 된 게 그거였어요. 그거.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요. 빅데이터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여기 서울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N버스 아세요? N으로 시작하는 거 아시죠? 심야버스. 그죠? 그게 서울시에서 시행한 제도 중에서 1위였어요. 1위. 소비자는 아니고 뭐죠? 그 시민 만족도 1위. 그래서 저도 집이 숙주현이다 보니까 강남이나 뭐 이렇게 목동 이런 데서 이제 뭐 회식 같은 거 하면 걱정이 엄청 많죠. 택시 타면 한 4, 5만 원 나와요. 할증 붙으면. 그죠? 그런데 그래서 심야버스가 필요하긴 한데 전 노선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특정 시간에 그러니까 12시부터 뭐 2시 사이 뭐 이럴 때 뭐 검색어 같은 거 있죠. 그 뭐 심야버스 뭐 이렇게 검색하는 지역을 봤더니 가장 많은 지역이 5군데였어요. 5군데. 그래서 그쪽 위주로 이제 N버스가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렇게 사례를 제시할 정도가 됐는데 이제 매년 달라지겠지만 이제 우리 지금 중학생들이 성인이 됐을 때 되면 너무 많을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그만큼 이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빅데이터는 이제 비유를 들 때 뒤에도 나오지만 21세기의 원유라 그래요. 원유, 석유, 빅데이터를 그렇게 비유한 사람도 있어요. 미국 그 전문가가. 이게 이제 하루 동안 발생하는 데이터 양이래요. 읽지도 못하시겠죠? 우리 메가바이트는 아시죠? 그 다음에 뭐 테라는 아시겠죠? 테라. 외장하드 이제 1테라짜리 막 이러면 이제 거기 충분히 되고 뭐 이래 되는데 요거는 2경 뭐 이래 나와요. 2경. 이게 하루에 하루. 그렇죠? 데이터가. 이게 점점 늘죠. 그렇죠? 예전에는 자료들 같은 거 다 메일로 쏘아주고 뭐 굉장히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드렸잖아요. 저도 제가 이제 학부모님 운영하는 밴드, 학부모 밴드 그 회원이 8,000명이 넘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뭐 저기 대기업에서 나온 자료 PDF 파일로 한 뭐 400페이지 되는 거 올려놓으면요 다 다운받아 가시잖아요. 그렇죠? 유튜브에 올라가는 동영상이 엄청난 건 아시죠? 제가 2012년도 때 그 유튜브 마케팅 이런 거 조금 배운 적이 있는데 2012년 기준에는요 1분 있죠. 우리 1분에 100시간이 올라간대요.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 양이. 근데 작년에 2016년도에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2015년 연말 기준으로 1분에 300시간 올라간대요. 300시간.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회 오늘 듣고 댁에 가시면 평생 봐도 못 볼 동영상 올라와 있는 거예요. 난리지. 지식이 되고 거기에 통찰력이 들어가면 위즈덤, 지혜가 된다. 이런 표도 있어요. 사실 그런 표도 있는데 이렇게 많더라. 아시겠죠? 어디다 돌려세요? 요거 안 돌아가요, 이거. 그래서 요거 좀 봐주세요.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이 학원에 소장님, 부소장님 뭐죠? 부원장님 세 분 계신데 그분 한 분 중에 그 남편분이 빅데이터 전문가시래요. 그분한테 제가 좀 많이 이제 얘기도 조언도 듣고 그랬었는데 빅데이터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빅데이터 전문가처럼 보이는 사람은 많대요. 많은데 진짜 실력자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이제 제가 파일럿 되는 거 했었는데 거기도 여기 아시아나 대한항공 그 부기장들, 기장들 중국에서 데려간다 그랬잖아요. 연봉 몇 배 주고. 빅데이터 전문가도 그렇대요. 중국에서 연봉 3배 준다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조각들로 떠다니는 이 데이터들을 예전에 데이터가 없었는데 지금은 많은 겁니다. 앞으로 계속 많아지고 그것들을 모으고 나누고 분석한다. 그렇죠? 모으고 나누고 분석한다. 저게 이제 실력이죠. 그리고 모으고 나눈다, 분류한다. 요게요. 수학적 사고라 그래요. 수학적 사고. 우리 학생들 수학 공부하잖아요. 문제 풀고 이러는데 수학을 왜 배우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류적 사고도 하나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자연수 그럼 홀수 짝수 나누고 뭐죠? 양의 정수, 음의 정수 나누고 그러잖아요. 기본이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 모든 지식의 분류. 과학도 분류고 그게 이렇게 모으고 나누고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분석할 수 있는 거,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다루는 학과를 가든지 분석 능력을 기르는 학과를 가든지 뭐 요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미래가 보인다 이런 거 있죠. 아까 여러 사례들 말씀드렸었고 이 사람은 누군지 아시죠? IT의 시대가 가고 DT의 시대가 온다 이랬어요. DT. 저도 DT는 처음 들었어요. 보통 우리나라를 지금 이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기술, 테크놀로지 6개 말하거든요. IT, NC, CT, BT, NT 뭐 이렇게 나오는데 DT도 들어가는 거예요. DT. 이건 새로 들어왔어요. 6개에 해당되지 않는데 데이터 테크놀로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초창기다, 시작 단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데이터 보니까 생각나는데 구글링 아시죠? 구글링. 우리 이제 뭐 아버님들도 몇 분 계시고 하는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그랬을 때 구글링에서 그 사업을 검색해 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말한 마케팅 할 때 배웠던 건데 검색했을 때 나오는 거 있죠. 그게 2억 개가 넘어가면 새로 시장 진입하면 안 된대요. 이미 꼭대기 찍었다. 2억 개 이하면 지금 시작해도 안 됐다. 요렇게 이제 비유를 하더라고요.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DT 시대가 온다 그러면 오겠죠. 그 다음에 그렇죠. 벌써 10년 전에 2008년도에 향후 10년 내 세상을 바꿀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빅데이터. 지금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활용 많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뭐 가트너라는 기관에서 그렇죠. 21세기의 원유다. 뭐가? 빅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빅데이터가 그냥 크다가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지닌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라 그럽니다. 그렇죠? 뭐 저는 이제 입시 전문가니까 입시에서도 그런 거예요. 데이터를 보면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는 수시에서 2종류밖에 없죠. 방식이. 지균하고 일반 전형 2개 있거든요. 데이터를 보는 거죠. 어떤 학생들이 뽑혔나 쭉 보니까 지균은 거의 대부분 95% 정도 일반고. 대부분 일반고죠. 특목고는 한 명도 없고. 근데 일반 전형은 한 45%가 일반고, 55%가 특목고 자사고, 뭐 이래 되거든요. 근데 일반고는 한 1600개 되고,
특목자사고는 뭐 한 100개? 조금 넘어요. 뭐 외고 31개, 과학고 20개, 뭐 자사고, 뭐 전국 단위 자사고 10개 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학생 1인당 수로 비교해보면, 일반고를 가면 직윤. 그렇죠. 특목자사고 가면 일반 전형. 뭐 요렇게 좀 그려지겠죠. 어떤 길이 보이는 거. 그런 것도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가지고 있으면 종로학원이나 대성학원 같이 큰 데서 그냥 그 담당자 술 한잔 하시자고 하면서 만나가지고 술 먹으면서 형님하고 하면서 그때 데이터 교육 뽑아가지고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인터넷에 다 있는 거고, 그렇죠? 홈페이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중학생 때부터. 내가 서울대 가고 싶다. 그러면 성적이 꼼꼼하게 내신을 잘 관리하는 학생이다. 그러면 조금 내신 받기 쉬운 학교 가서 뭐 전교 1, 2등 해서 직윤으로 가겠다. 아니면 이 학생이 뭐 다양한 활동을 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려운 면접 문제도 잘 풀 수 있는 깊이 있는 지식이 있거나 특정 분야에 대해서라도 그러면 일반 전형으로 가서 이렇게 특목자사고 가서 이렇게 가겠다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본 전제 조건이 빅데이터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데이터가. 그렇죠. 또 뭐 정시에서는 뭐 재수생 비율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는가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과 수학에서 지금 뭐 다 중등부시니까 해당 사항 있겠지만 어저께 이제 고3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첫 모의고사 봤던 3월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왔어요. 배부됐는데 3월 모의고사 성적에서 수학 1등급이라고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과는. 그렇죠? 재수생이 수능에서 이과 수학 1등급 받는 비율이 47%, 8% 이래 나와요. 그 2명 중에 1명이죠. 그럴 때도 막연하게, 예전에는 막연하게 뭐 재수생들을 공부 잘하는 애들 많아 이래 되는데 이 데이터가 딱 나오는 거예요. 41%, 47%, 48%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더 예측하기 쉽죠. 그렇죠? 분석하기 쉽고. 그게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랑 본 사람이랑 안 본 사람이랑 이렇게 상담하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과학적이냐, 약간은 그냥 감이냐 이런 거. 그렇죠? 뭐 데이터 규모가 2015년도에 7.9 ZB래, ZB. 기가, 테라 뭐 나오는데 일단 많다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많다. 2015년. 앞으로 더 많아지는 거고 저게 원류라 그랬잖아요. 원류. 계속 많아지는데 물론 이제 쓸모없는 지식도 많겠지만 많아지는데 그거를 그냥 우리는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런 능력을 키워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요거는 이제 작년까지 2017년이면 올해 예상치겠죠. 저거는. 그래서 연평균 성적률이 27% 가까이 되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4천억밖에 안 돼요. 4천억. 이거 단위 억 원이잖아요. 4천억이니까 굉장히 작은 거예요, 사실. 굉장히 작은 건데, 성장률을 보세요, 성장률을.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주력 산업의 어떤 서브 개념이에요, 서브 개념. 근데 앞으로는 주력이 될 거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데이터 관리자, 뭐 빅데이터 전문가가 데이터 관리자입니다. 네, 그걸 과학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과학적 사고방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분야의 지식. 그렇죠. 왜냐하면 요거는 기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화 시키는 거예요. 모든 게 사업화. 돈 벌라고. 그렇죠. 회사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저도 방금 뭐 그런 거 했을 때 입시에 대해서 좀 아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그냥 보시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뭐 그런 특정 분야의 지식이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하는 거. 그렇죠.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 매니지먼트가 중요한 거죠. 요즘은 모든 게 다. 그 다음에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죠. 분석 기술. 이 분석 기술이 사실은 이제 과학적 사고방식, 수학적 사고방식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과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나올 때 하나 중에 하나가. 그렇죠. 그래서 빅데이터 사고의 과정이랑 수학적 사고의 과정이랑 거의 동일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뭐 수학적 사고의 과정 먼저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으니까 수학 문제 풀 때 있죠.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 과정을 제대로 알아야 문제가 안 풀렸을 때 어디가 문제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문제가 한 줄로 끝나는 문제는 별로 좋지 않은 문제예요. 문제가 길잖아요. 그렇죠? 문장제 문제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수능 문제는요.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애들이 문제 보다가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실제로 문제 이해력이 그래. 문제 이해력. 무슨 말 아시죠? 그렇죠? 수능이 뭐죠? 수능? 대학교에서 투 스터디 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님들은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 안 하시죠. 그냥 이 책 읽어봐. 그죠? 필요한 책들 추천 읽으라 그러고 리포트 써오라 그러고 이러거든요. 학생들이 무작정 읽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해력, 독해력 이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수학 문제 자체도 국어도 마찬가지고 국어 지문도 얼마나 길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필요한 거, 직각이다, 삼각형이다, 뭐 지름이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필요한 조건을 도출해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수학 문제. 애들 손도 못 든대요. 문제 풀어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설해 주는 거 있죠. 이 문제가 이 문제야. 교과서에 있는 이 문제랑 유사한 문제라고 설명해 주면 애들이 손도 못 대던 애들이 잠깐만요 하면서 자기네들이 풀어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 이해력을 높여 두는 거거든요. 정석 문제 보면 문제가 한 줄이죠. 답이 10줄이거든요. 수능 문제 보면요. 문제가 10줄이에요. 답은 2줄. 두세 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필요한 조건을 도출해내는 능력. 학력고사는 필요한 조건들 다 주고 풀어. 이거고 여기는 필요한 문제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어쨌든 똑같아요. 과정이. 그 다음에 이제 풀이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풀이 방법은 교육과정 내에서 풀 수 있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수능이죠. 뭐 이렇게 사교육 안 받아도 될 수 있게 만든다는 게 그런 취지인데 답을 찾아내는데 이런 수학적 사고의 과정이 또 문제 해결 능력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수학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거 4점짜리가 다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 추론 능력 이렇게 나오는데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빅데이터가 있어요. 뭐 원주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문제, 서울 시민들이 밤늦게 뭐 이렇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늦게 일이 끝나잖아요. 12시, 1시 일에 끝나는데 이렇게 뭐 택시 타고 가면 이게 너무 많이 든다. 뭐 그런 문제들. 그래서 조금 차량 운행을 좀 심야까지 운행해 달라. 이런 문제가 나왔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찾는 거죠. 아까 말한 그런 것들 찾아가지고 분석해 봤더니 서울역, 강남, 뭐 노량진, 뭐 몇 군데 이런 데서 복종하더라. 거기만 해도 원하는 사람들이 한 80% 이상의 그 니즈를 충족시켜 줄 거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노선을 이렇게 한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같다. 그러니까 뭐죠? 수학과.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대학 무슨 과를 가야 되냐? 일단 하나 말씀드렸어요. 수학과. 아시겠죠? 수학적 지식을 많이 획득하는 게 수학과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수학과 가면 4년 내내 증명만 하고 졸업해요. 계속 증명.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 가르치던 선생님이 수능 가르치던 선생님이 수학과 안 나오신 분이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공부하기 위해서 애들한테 도움 주려고 수학과 가면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수학적 사고를 배우는 거죠. 수학적 사고력. 뭐 완전히 이제 도움은 안 되진 않지만 간접적인 도움. 그래서 이런 수학과 또 과학도요. 과학적 사고방식이 요거예요.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만 찍으세요. 이것만. 그러니까 딱 답만 원하시는 분은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수학과. 그렇죠? 그 다음에 통계학과. 그렇죠? 그 아까 말한 우리 여기 부원장님 그 남편분도 서울대 통계학과. 통계학과 중에서도 응용통계학과가 그렇죠. 순수 통계, 응용통계 뭐 여러 가지 통계학과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응용통계학과가 더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과. 그렇죠. 뒤에 제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커리큘럼 있죠. 제가 이제 첨부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3학년 때 데이터 마이닝 수업이 있어요. 데이터 마이닝. 마이닝이 뭐죠? 마이닝? 영어로 채굴 한다. 채굴. 그렇죠. 채굴 한다 이 뜻인데 데이터들 가지고 이렇게 좋은 필요한 부가가치를 채굴하는 거 배우는 것 같아요. 데이터 마이닝.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과 말씀드렸죠. 경영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비즈니스 마인드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그냥 자연 상태에서 두는 게 아니라 인건과 접목시키는 거죠. 사업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심리학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격증도 있어요. 자격증.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격 검증해가지고요. 이게 2015년인가? 그때 국가공인으로 바뀌었어요. 국가공인. 그리고 이 응시 자격이 뭐 석사 이상 뭐 이래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가들이 시험 응시하고 현직에 있는 분들 있죠. 현직에 있는 분들. 뭐 쇼핑몰 회사에 이제 굉장히 큰 쇼핑몰 회사 같은데 쇼핑 회사에 여기 이제 좀 이런 마케팅에 좀 중간 정도 이상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감으로 했던 것들을 이제 전문 자격증 따고 이래야 되는데, 검정 시험 관련된 안내 동영상을 보니까 막 장난이 아니에요, 시험이. 그래서
1차 시험 3시간, 뭐 2차 시험 4시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또 문제를 주어주고 문제 해결하는 거. 4시간 주고 뭐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러니까 이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또 요 학과를 나온다고 해서 100%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회사에서 자기네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력을 갖춘 사람들을 뽑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권 회사, 그렇죠? 뭐 봤더니 뭐 그런 거 있죠. 뭐 금융권 회사, 뭐 대기업, 여론조사. 뭐 대기업은 아닌데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뭐지? 그 기저귀 있죠. 기저귀. 마트에서 보니까 기저귀 옆에 뭐 놨죠? 맥주. 이제 애가 기저귀가 필요하니까 남편 보고 기저귀 좀 사와 뭐 이러니까 기저귀 사러 갔다가 이제 애도 있고 간단히 있고 이러면 나가서 술 못 마시잖아요. 집에서 혼술해야 되니까 그래서 맥주 옆에 붙여놔서 같이 사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기사도 보셨을 텐데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다음에 여론조사 정보기관 뭐 이런 데서 하겠다. 정보기관 아까 서울시 말씀드렸죠. 이런 거. 그래서 어떤 만약에 지금 이제 대선 국면인데 뭐 교육 공약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 할 때도 다 조사하잖아요. 그렇죠? 소비자들 이게 학부모님들 의견 듣고 뭐 어떤 분도 저는 어떤 분도 아침에 그 밴드에 글 올린 거 보니까 교육 공약 하는데 자기가 질문자로 선정됐대요. 그래서 어떤 질문하면 좋겠냐고 이제 질문 좀 올려달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됐죠? 그래서 이런 과들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2014년도에 다중 멀티 뭐죠? 미니 면접 뭐 이렇게 MMI 면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방이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 독감의 특징이 뭐냐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아까 말한 그런 사례들 가지고 만든 거고 이제 버스 노선 그렇죠? 실시간 휴대전화 데이터를 분석해서 특정 시간에 차가 끊길 시간 12시부터 1시 사이, 2시 이렇게 사이에 해서 가지고 버스 노선을 만들었다. 됐죠? 범죄 예측한다. 뭐 언제는 어떤 범죄가 많이 발생하더라 이런 거 있죠. 기상 예측 프로그램까지 있죠. 이게 데이터가 엄청 많죠. 기온이 어떻고 됐을 때 기상을 예측하는 거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지겠죠. 이제 빅데이터 역량이 왜 중요한가 이래 가지고요. 나오는데 세 번째 줄만 보세요. 이게 중요하다라고 한 거고 지금도 뭐 10개 미만이다. 우리나라는 부진한 이유가 전문가 부족이다. 그렇죠? 그래서 IBM에서 하는 어떤 전문가께서 재료, 그렇죠? 재료가 빅데이터입니다. 재료, 도구, 분석 장비 이런 것들은 기술이 발달해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요리사가 없는 거예요. 요리사. 그렇죠? 빅데이터 전문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전문가를 구할 수 없다.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중국에서 연봉 3배 줄게 오라고 한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나오잖아요. 잘 보시려나? 기업이 원하는 진정한 빅데이터 전문가가 누구냐? 데이터, 정보기술, 그러니까 정보기술, IT 분석 능력, 비즈니스 역량 모두 갖춘 데이터 과학자. 아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나왔죠. 그래서 수학과 통계 지식, 프로그래밍, IT 역량, 그 결과물을 해석할 수 있는 인문사회학적 분석 역량. 그러니까 여기 다 나왔죠. 답이 나왔죠. 수학과, 통계학과, 검토공학과, 그 다음에 인문사회학적이니까 뭐 경영학과, 심리학과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문이과가 통합되어 있죠. 융합되어 있죠. 그렇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빅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가 있나 찾아보니까 뭐 제일 마지막에 제가 그 대학교도 있는데 대학교들은 그닥 제가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대학원이 하나 있어요. 대학원이. 이게 2012년 말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충북대학교 대학원에 국립대입니다. 국립대. 충북대 지방대로 가지 말고 국립대. 일반 대학원에 데이터 과학자 양성 과정이 있어요. 미래부 지원을 해서 고용계약형 그 계약학과라고 들어보셨죠? 계약학과. 재교육형도 있고 고용보장형. 그래서 여기서 소프트웨어 석사 과정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데이터 융합학과 그래가지고 장학금 전액으로 다 주고 학력 장학금, 학업 장학금 한 달에 40만 원씩 준대요. 40만 원. 공부하라고. 그 다음에 입학하자마자 다 취업. 100% 취업. 우수 학생은 또 연수도 보내주고 그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요. 충북대학교에서 자기네들 돈 쓰는 게 아니고 국가 예산에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기업에서 수업의 50% 이상을 하는 거예요. 기업에서 필요하니까 쓴다 이런 거예요. 뭐 1차에 이제 15개사가 참여했고 계속 참여할 거다 돼 있죠? 네,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물론 여기는 이제 졸업하고 나서 2년 반 동안은 해당 기업에서 근무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계약학과 같은 데는 일단 그 대학교 합격하면 취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개의 학교가 있었어요. 제가 저번 달에도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비즈니스 활용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IT 인프라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거는 왜냐 그러면요. 이 어떤 학과 교수가 여기 참여하는지를 보시라고. 그게 이제 그 대학교 진학하는 데 도움된다 이거죠. 경영정보학과, 그 다음에 경영학과, 정보통계학과, 그렇죠? 아까 응용통계학과 나오죠. 소프트웨어학과. 소프트웨어는요, 이게 예전에 컴퓨터공학과였거든요. 컴퓨터공학과. 그래서 소프트웨어학과로 많이 바뀌는데, 소프트웨어 시장은요, 굉장히 무궁무진한 시장이에요. 소프트웨어학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뜨는 게.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죠. 들어보셨죠? IT 강국 들어보셨죠? 다 갖고 계신 스마트폰 우리나라에서 만들잖아요. 세계 1, 2 하잖아요. 세계 1, 2위. 근데 IT에서 하드웨어는 강한데 소프트웨어는 약한 거예요. 소프트웨어 시장이 몇백조 시장이거든요. 숫자도 말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매년 커지니까. 몇백조 시장인데 예전에 제가 할 때 150조 시장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1.5%래요. 1.5%. 20, 30%는 돼야 되거든요. 스마트폰 만드는 기술로 봤을 때는 1.5%. 그러니까 국가에서 마구 밀어줘요. 마구. 그게 이제 특성화과. 그렇죠. 그래서 취업 안 되는 문과과 줄이고 적게 뽑고 인재가 필요한 요과들 많이 뽑아주고 그 다음에 뭐 실험도 고급지게 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이쪽에다 돈을 몰아주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그 프라임 사업. 단군 이래 최대의 교육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6천억.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게 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공학과를 소프트웨어학과로 많이 바꾸고요. 이쪽은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도 괜찮다. 빅데이터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쪽도 괜찮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대 소프트웨어학과 같은 데는요. 연대, 고대, 공대부터도 안 가고 성대 소프트웨어학과 가요. 입결도 그 정도 되고. 그렇죠? 경영정보학과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딴 거 보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중학생한테 지금 대학원 입학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보시면 입학 자격을 보니까 IT 관련 학과 해가지고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 교육학과 등. 그렇죠? 이건 컴퓨터 관련된 데이터가 전부 다 컴퓨터에 있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경영 관련된 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그렇죠? 제가 왜 첫 마디 시작했을 때 답만 말씀드리면 5분 안에 끝난다는 게 이거죠. 물론 저과 아니라도요. 대학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융합적으로. 됐죠? 됐고 뭐 여러 가지 잘해준다 이런 겁니다. 잘해준다.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 뽑으려고 자꾸 이렇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자금 줄게. 그다음에 뭐죠? 여러 가지 해외 연수 보내줄게 뭐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다음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보시라고. 중등부학 부모님이시니까 대학에서 이런 과들 어떻게 뽑는지 매년 바뀌죠. 그렇죠? 일단 중등부시잖아요. 지금 중3부터는요 입시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7월까지 기다렸어요. 7월. 그렇죠? 저도 중3 학부모입니다. 저도. 그래서 7월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도 몰라요. 일단 교육과정은 정해졌고, 그렇죠? 고1까지는 똑같이 배우죠. 공통과목 6개, 정확하게 7개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탐구과제 이렇게 7개인데 그거는 모두 문이과, 뭐 특목고, 자사고 똑같이 배우고 뭐 단위수는 좀 차있지만 똑같이 배우고 2학년 때부터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진로 선택, 일반 선택하면 다 선택해야 되니까 다 다르겠죠. 그걸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할까 이거는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있다. 되겠죠? 그러니까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특목고 가는 게 좋아요, 자사고 가는 게 좋아요. 아직은 기다리세요. 7월달 돼봐야 알아요. 7월달 돼봐야.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문재인 뭐 공약 중에 그거 있었죠. 특목자 사고 뭐 폐지 아니 많이 이런 거. 지금 중학생들은 해당 사항 없어요. 차분차분 이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단계적으로 그랬잖아요. 단계적으로. 보세요. 이제 통계 관련해 가지고 그냥 하나 했는데 고대 통계학과 같은 데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고교 추천이라고 되어 있죠. 고교 추천. 학교에서 추천해 주는데 요거는 고등학교 재학생의 4%까지. 그러니까 고3 학생이 500명이다. 그럼 5, 4, 20명한테 기회 주는 거예요. 20등까지가 아니고 우리 학교는 뭐 여기 강서고 뭐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는 내가 서울대 갈래, 의대 갈래 빠지면 11등부터 30등까지 이렇게 20명한테 기회 준다는 겁니다. 4%까지. 그래서 고교 추천 1은 교과 100이니까 내신 1로 뽑는 거니까 내신하고 면접 보니까 여기는 그냥 일반고, 내신 받기 좋은 일반고. 고교 추천 2는 서류를 가지고 평가하니까 특목 자사고나 그 다음에 내신 받기 힘든 일반고 뭐 그런 몫이라 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재학생들, 여기는 그 재수생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수 3수생들 그렇죠. 똑같이 돼 있다. 그러니까 면접 비중 차이가 나는 거고 수능 최저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일단은요 이게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여기 공통 제일 중요한 점은 면접이죠. 면접 이렇게 있죠. 고대는 올해 뭐 내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100명이면요 85명을 수시로 뽑아요. 그중에 75명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어쨌든 100명 중에 85명이 수시인데 그 전부 다 면접을 보는 거예요. 면접. 아시겠죠? 심층 면접. 면접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면접을 잘 보려면 뭐 해야 되죠? 제가 권하는 노하우 중에 하나는 토론 동아리를 가입하라. 면접이 실생활이 돼야 돼. 실생활. 이야기해보는 거. 동아리 벌써 끝났는데. 그렇죠? 얘만 이제 제가 저번 달에도 했어요. 저번 달에도. 그렇죠? 그다음에 성대 같은 데도 통계학과가 있더라. 그렇죠? 건대 응용통계학과가 있어요. 자기 추천 전형. 자기 추천 전형이 뭐죠? 자기가 자기 추천하는 거예요. 근데 잘났다고. 문근영이죠. 아시죠? 문근영. 문근영이 그렇게 갔어요. 성대 국문과? 자기가 자기 추천해서. 추천할 만하죠, 걔. 뭐, 10몇 억씩 기부하고 그랬잖아요, 고삐리가. 착하고, 또 독립유공자 그 할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어쨌든. 뭐, 그랬고. 학교 추천 전형도 있고, 그렇죠? 학교 추천 전형은 교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내신, 그렇죠? 논술도 있고. 국민대, 그러니까 빅데이터라 말이 들어간 학과가요, 좀 몇 개 돼요, 몇 개.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대학이 국민대. 빅데이터 경영 통계 전공. 그렇죠? 그리고 빅데이터 들어가고 경영, 통계, 아까 봤을 때는 다 꼽살이 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면접이 들어가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몇 점이 합격했다 이런 것을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정시 보면, 정시는 수능 성적으로 하니까 딱 공개되거든요. 제일 좀, 국민대 내에서는 제일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특성화학과 같은 데는 다 높아요. 자기 학교 내에서. 그래서 문과도 있고 이과도 있거든요. 한 90, 91?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1이면 건대 수준이에요, 건대. 정시로. 91이면 100명 중에서 9등에 따소래요. 100 빼기 90이라면 9니까. 상위 9%. 건대가 뭐 91, 동국대 90.5, 뭐 보통 대충 이렇게 이제 평균적으로 말하는데, 건동홍숙 다음에 국숭사단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대인데 건대 수준 되는 거예요. 이게 과가 괜찮은 과니까. 그 정도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내신으로도 뽑고 학종으로도 뽑고 뭐 추천으로도 뽑고 뭐 이래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아시면 되겠죠. 연대 응용통계학과. 제가 몇 년 전에 그 지방에 가서 어떻게 그 학교 전체적으로 상담해 준 그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전교 1등 했나? 그 여학생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자랑 겸해서 왔겠죠. 서울대 간호학과랑 연대 응용통계를 붙었다는 거예요. 너무 부럽죠. 어디 가야 되냐? 알겠죠. 그렇죠? 아는 어른한테 다 말했겠죠. 조언을 구하는 건지 자랑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죠. 우리 애도 그랬으면 소원했으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결론 여기 갔어요. 연대 응용통계 갔어요. 뭐 서울대 간호학과의 장점도 무지하게 많죠. 뭐 교수 되기도 쉽고 많은데 어쨌든 알아보고 하다가 갈 정도로 비전 좋고 저는 선택 잘했다 싶죠. 왜냐하면 지금 얘가 이제 대학교 이제 3, 4학년 정도 됐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죠? 이 면접형은 이제 교과 50, 비교과 50에서 면접 본다라는 거고, 이게 수능 최저가 없죠. 그 다음에요, 중등부시니까 입시 상식 하나 알려드리면, 최저가 없는 거 있죠. 요런 데는요, 뭐 특기자는 좀 예외지만, 요런 데는 내신 성적이 좀 높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 성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일단 점수가 되는 식으로. 정량평가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 정도 성적을, 이게 내신 성적으로 1단계를 뽑으니까, 수능 최저 가지고 이 학생의 학력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내신 성적 이 정도 충분히 좋으면 굳이 수능 성적까지 감안 안 해도 된다 이런 거고, 이렇게 서류 가지고 평가하다 보면 내신은 좀 약한데 다른 게 엄청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학생도 학생을 뽑는 거니까,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 거니까 안전장치로 수능 최저를 두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중앙대학교도 응용통계학과가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과다 그러면 뭐 이과는 이제 취업 잘 되는 과도 많으니까 문과다 그랬는데 뭐 서성한 간다. 제가 볼 때 그런 거 뭐 좋은 과도 많으니까 가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진짜 취업도 안 되는, 그렇죠? 사회에서 요구하지 않는 과, 취업 안 되는 과라는 게 그런 과를 간다. 그러면 문이 얼마나 좁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고생하느니 이런 데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내 서성한 아니면 안 가 이런 데 중앙대가 다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좀 현명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런 데 가면 내신으로도 가기도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또 논술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건데, 이게 서울대 여기 있죠. 서울대학교 전공 소개 자료라고 있어요, 그렇죠? 서울대학교 전공 소개 자료 해가지고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구글에서 저거 딱 쳐보세요. 그러면 요게 한 100몇 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거든요. 저거 나와요. 그거 다 보세요. 저는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된 게 이제 컴퓨터공학과 것만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보여드리려고. 그렇죠? 다른 과들도 많이 있으니까 서울대학교 전공 소개 자료 아시겠죠? 네이버 말고 구글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자료가 그 PDF 파일이거든요. PDF 파일. 그러니까 검색하실 때 서울대학교 전공 소개 자료. 그래서 제가 제목은 그대로 썼어요. 찾아보시라고. 저러고 한 칸 띄우고 파일 타입, 영어 아시죠? 영어. 파일 타입 땡땡 PDF 이렇게 치시면요, 그 수많은 자료 중에서 PDF 파일만 딱 나와요. PPT 치시면 PPT 자료만 나오고. 이건 PDF 자료니까 그렇게 하시면 찾기가 제일 좋아요. 그럼 첫 페이지에 나와요. 다운 받으셔갖고 뭐 다른 과도 많이 있어요. 막 수학과도 있고 뭐 국문과도 있고 막 많이 있거든요. 다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컴퓨터공학부 보니까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보니까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나와요. 데이터베이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제가 찾아본 거고, 이게 이제 전공 이수해가지고 커리큘럼이죠. 커리큘럼 보니까 3학년 때 데이터 마이닝, 아까 말씀드렸죠. 데이터 마이닝 배우고 정보 검색 이런 것도 배웁니다. 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통신, 그렇죠? 그러니까 빅데이터 전문가, 굉장히 이름 멋있어 보이는데 예전에는 데이터 관리자 그랬어요. 데이터 관리자. 컴퓨터가 등장하면서부터 있었어요. 데이터 관리자, 그렇죠? 네, 이렇게 3학년 때 전공 필수로 배우더라. 그렇죠? 데이터 관리자가 된다. 졸업 후 진로, 시스템 엔지니어링, 보안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DB 관리자 다 좋아요. 다. 그렇죠? 다 좋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반 이상이 대학원 가요. 대학원. 그렇죠? 대학원에 지나간다. 이것도 제가 이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에 보면, 한양대학교에서는 진짜 학교에서 밀어주는 과가 있어요. 7개. 다이아몬드 7학과라 그래가지고 문과 3개, 이과 4개 있거든요. 그 중에 미래자동차학과가 있어요. 미래자동차학과. 자율주행 이런 거 해가지고요, 산업 전액장학금 줘요. 2년은 한양대학교에서 주고 3, 4학년 때는 현대자동차 뭐 이런 데서 또 주고 이래 돼가지고 취업하는 순간 현대자동차 취업되고 막 이런데요. 그 다음에 뭐 무인자동차, 전기자동차 이런 거 이제 개발을 하는데 도와주는 거라서 굉장히 좋은데, 이제 거기부터도 연고대부터도 안 가고 글로 가고 이러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산학전액장학금이고. 여기는 내신 전형으로 재작년에 5명 뽑았는데 내신 1.00도 떨어진 거예요. 1.00이 더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이 학생은 1.00인데 수학을 30단위 했고 이 학생은 20단위 했다 그러면 이 학생 떨어지고 이 학생 붙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수 단위를 학생이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좋은 거기인데 그쪽에 가라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과들은 교수님도 젊으세요. 왜냐하면 신생 학문이니까. 학문의 깊이가 얇아요. 얕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대학원을 그런 데 가고 학부는 기계공학과를 가라. 전통적으로 깊이가 있는 기본기를 차분하게 닦아라. 그러고 4학년 됐을 때 여기도 그렇잖아요. 절반 이상이 대학원에 간다고. 대학교는 그냥 좀 학문의 깊이가 있는 기초적인 학문,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뭐 이런 데 가서 기본기를 철저하게 닦고 대학원을 이런 쪽 가라. 저는 어느 게 옳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길이 다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아시겠죠? 무조건 여기 좋다고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성대 같은 데도 그래요. 성대도 얼마나 좋아요. 대리가 돼도 연봉 1억인데. 그렇죠? 근데 그쪽 성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는 서울대 공대나 연대 공대 이런 데 갈 학생이 가는 데거든요. 근데 거기 가라는 사람도 있고 가지 말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가지 말라고 사람들은 근거가 뭐냐면 삼성전자 들어가서 얼마나 버티나. 몇 년 못 버틴다 이거죠. 10년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나 연대, 고대, 공대 안 가고 성대, 공대 가는 이유가 삼성전자 취업되니까 가는데 거기 몇 년 못 버티고 나오면 굳이 갈 필요 있느냐. 그냥 서울대, 공대 가라.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서울대, 공대 나와도 삼성전자 취업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더 이쪽 가라.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대 거기 가면 삼성전자 취업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막 볼러방처럼 그 과를 가려고 하지 말고 고민해 보시라고.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절반 이상이 대학원 진학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처럼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특성화과를 그냥 고3 때 가는 것도 좋고 요것도 좋을 수가 있다. 그거는 이제 정답은 없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선택지가 두 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아까 그 자료 있죠? 거기서 좀 도움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가져온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자료 보라고 한 게 뭐냐면요. 거기 보면 컴퓨터공학과 가려고 하는 데서 그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책 얼마 좋아요? 스티븐 호킹의 뭐 요거 괴델 애셔 바흐 요거는요 대학생도 이해 못해요 이거. 저도 봤어요. 저도 책도 무지하게 두껍고 어려워요 이거. 어쨌든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애는 컴퓨터공학과 갈 생각 없는데 그럼 다른 과 있다니까요. 아까 그 자료 보시라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마무리 짓게요.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아까 요리 실력이 중요하다 그랬죠. 인간에 대한 이해도 깊어야 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창의성도 있어야 되고 그래요. 웬만한 것들을 로봇이 다 하니까 인공지능이 다 하니까 그래서 통계학과, 수학과, 컴퓨터공학과, 경영학과, 심리학과가 직접적으로는 제일 연결이 잘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대학원은 충북대학교 안에 있었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대학원이 많아질 거야 아마.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는 제가 이제 상담할 때 쓰는 그 엑셀 자료 있어요. 엑셀 자료. 거기서 학과명에서 빅데이터 들어간 것만 다 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대가 있고 그 다음에 고대 세종 캠퍼스에 미래인재 전형에서 빅데이터 전공 학과가 있고 순천향대, 대구 가톨릭대, 뭐 영산대 뭐 이런 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뭐 원하는 대학교는 없죠. 없으실 텐데 차차차차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필요합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중학생이다 그러면 수학 공부를 많이 하라. 제대로 하라. 제대로. 문제 푸는 요령 익히고 뭐 공식도 많이 외우고 이러지 말고 수학적 사고 있죠. 수학적 사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 안 풀리는 문제 있으면 자기 스스로 풀 때까지 고민도 해보고 이렇게 그런 고생도 해봐야지 해설 보면서 다 빨리 외우고 이런 거는 수학 공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 전문가는 현재까지는요. 위에서 주력 산업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좀 빌리는 데 쓰는 그 정도예요. 서브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빅데이터를 보니까 요게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 이 분야에 사장님 이 분야에 투자하세요. 뭐 CEO한테 명령할 수 있겠죠. 회사가 잘 되려면 이쪽 분야에 투자를 하세요. 이렇게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게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게. 그래서 저번 달에 이제 파일럿 되는 거, 이번에 빅데이터 전문가 이렇게 했고, 또 다른 주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또 요청도 학원에 요청도 해주시고, 학생들이 이게 인문학적 지식이랑 과학적 지식 다 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융합적 사고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이제 지금 우리 중등부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같이 배우는 거예요. 같이. 아시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 사회랑 과학이랑 공부를 좀 제대로 해 놓으시라고. 그냥 국영수 중심으로 하시지는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예, 오늘 토요일인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27에 가잖아요. 보통 취업을. 그러면 삼성이나 현대 쪽에 들어갔다면 27부터 연봉을 5천부터 스타트를 해서 과장급이 되면 8천까지 가는 거예요. 34살에. 빠른 학생들은, 빠른 사람들은 이제 38 이렇게 부장을 들죠. 그럼 부장 나면 1억 2천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좋은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의사 돼서 34부터 스타트를 해서 지금 통계 자료에 나오는 게 보통 개업이가 돼서는 70 정도까지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럼 34이 제일 빠른 케이스고요. 보통 국가시험 칠 때 한번 떨어지든지 아니면 전문의 시험 치고 한번 떨어지거든요. 그럼 2년 정도를 꿇는다고 가정했을 때 36부터 해서 34년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34년에 70까지 버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뭐 공학 계열을 나와서 삼성이나 현대 쪽에 가서 27부터 스타트를 해서 보통 여기서에 50대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3년을 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좋을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기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대기업은 뭐 사후적이라고 그래서 너무 빨리 끝난다는 게 단점이 있는데요. 그 대신에 내가 잘만 하면 임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임원이 되면 지방 쪽에 요즘 페이닥터 평균이 대구나 울산 이런 쪽으로 가면 2억 정도 준다고 그래요. 페이닥터가. 서울 쪽은 1억 1천에서 1억 2천이고요. 1억 1천이나 1억 2천이 현대나 삼성으로 보면 딱 부장 초봉 정도 되잖아요. 부장 조금 더 들어가는 케이스인데. 근데 이걸 진짜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너무 요즘 의학계 쪽으로 편중돼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이런 데서 조금 이제 겁이 나는 게 예전에 한번 한의대가 확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희대 한의대가 거의 서울의대 수준까지 치고 간 때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연대의대하고 똑같았거든요. 경희대 한의대가. 근데 요즘 경희대 한의대 쳐다보지도 않아요. 옛날에 치대를 못 가서 또 난리가 났었어요. 그죠? 서울 치대, 경희대 치대 막 좀 못 가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치대 포화 상태라고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쳐다보는 게 그냥 메디컬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대, 치대는 제외하고 그냥 메디컬만 쳐다보는데 이 메디컬 정원이 이제 조금 늘어나가지고 2019년 되면 2,900명까지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수험생이 보통 60만 명, 50만 명이 자꾸 다운이 될 거거든요. 50만 명 기준은 0.6%죠. 지금 오시는 어머님들은 전부 이제 0.6% 되는 애들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걸 다 원하시니까. 너무 편중되는 건 좀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전국권 자사고도 요즘은 조금 탈피 움직임이에요. 언제까지 의대 열풍이 계속 지속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후책을 세우고 있는 게 이쪽이에요. 이쪽이 아니고 이공계 전문가예요. 대표적인 학교가 외대부고와 그 다음에 하나고. 제가 전통적으로 그쪽이 잘 돼 있는 건 민사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올해 이제 고3 학생들 기준으로 2018년도 6개 주요 대학 제가 6개만 뽑은 거에 대해서 좀 미리 양해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은 최소한 저는 6개 대학 밑으로는 신경 안 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요것도 빼려고 그러는데 이것마저 빼면 또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아무튼 여기까지 한양대까지 해놓으니까 결론이 뭐냐면 수시가 굉장히 높더라는 거죠. 수시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이게 학종이 55.6% 이렇게까지 올라갔다. 학종이 이제 지금 좀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대선이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요. 지금 교육부에서 업무가 올스톱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학종 비율이 쫙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씨는 학종을 이 상태에서 스톱하든지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딱 그냥 대통령이 누가 되나 지금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흐름이 너무 확정적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걸 일시적으로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쪽은 완전히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공계 특성화 대학인데요.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서 취업 못해서 가만히 있는 애들이 한 명도 없다. 예를 들면 서울시립대나 홍익대 화학공학과 출신이 취업률이 71% 정도 나와요. 대체적으로. 그럼 그 71%는 숫자가 뭐냐면 한양대학 경영학과보다 취업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하대학 화학공학과를 나오면 73% 이상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뭐 수시 비율이 이렇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완전 취업이라는 거예요. 이쪽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취업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쪽 학교를 생각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 학교에서는 딴 게 필요가 없고 학생부 종합만 뽑는다는 거예요. 정시도 거의 안 뽑는다는 거예요. 수시 비율이 포스텍은 100%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학생부 종합으로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학교를 가고 싶으면 뭐 쉽게 말씀드려서 양정이나 강서 들어가면 거의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수시 쪽으로 해서 서울대를 가거나 연고대를 가는 비율이 거의 없어요. 애들이 워낙 똑똑한 애들이 들어오니까 지네들이 알아서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정시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교 이제 담임선생님들이나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부에 대해서 뭔가를 의미 있는 걸 서술을 해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의미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애들이 가만 보니까 내가 이거 수시로 그냥 기대고 있다가는 나는 들어갈 대학에 아무것도 없겠다. 그래서 애들이 찾는 길이 수능 쪽으로 가는 게 되는 거죠. 서울대 등록자를 저희가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연고대는 왜 빼냐면 연고대는 중복이 자꾸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조치형 캠퍼스는 조료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조료대 학생하고 뭐 원주 캠퍼스하고 이런 거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고요. 서울대는 수시 쪽으로 해서 뽑는 학생들 중에 재학생이 거의 90%다는 거예요. 재수생 비율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서울대 정시 쪽을 보면 이쪽에서는 재수생이 들어갈 여지가 있지만 수시 쪽을 보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등록자를 보면 거의 깔끔하게 그 학교가 얼마나 시스템이 잘 돼 있나를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 진학률을 보시면 제일 먼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시 진학률이 하나고가 88.9%라는 거예요. 하나고가 88.9%. 그래서 하나고 쪽에 가는 학생들은 중3 때까지 확실하게 선행 심화를 하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거의 정시 대비 안 되겠다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학교에서는 수시로 올인하는 학교죠. 반면에 외대부고 같은 수시 진학률이 딱 52%잖아요. 그러니까 수시 정시 밸런스가 거의 맞춰진다. 그래서 어떤 어머님들은 그러니까 외대부고가 좋지 않냐 그러지만 제가 만일 아들이나 딸이 있어가지고 두 개 학교를 동시에 선택이 다 가능하다면 저는 하나고를 보낼 것 같아요. 외대부고는 정시가 이 정도 간다는 것은 이건 틀림없이 30, 40%는 재수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고는 깔끔하게 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고는 서울대 지원하는 경향이 재학생의 80%가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개 대학을 아니면 6개 대학을 전부 수시로 지원을 가능하다 그랬을 때 얘네들이 80% 정도는 서울대를 일단 쓰는 거예요. 명덕예고는 30%입니다. 그 비율이. 그 다음 대원예고가 약 40%에서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고를 들어가면 애들이 서울대를 별로 겁내지 않는다. 80% 정도가 서울대를 쓴다니까요. 일반고에서 예를 들면 강서나 양정에서 서울대 쓸 애가 몇 명 내려 있어요. 제가 보기엔 서울대 쓸 애들은 4에서 6%예요. 나머지 애들은 아예 못 씁니다. 왜냐하면 거의 안 될 거기 때문에. 쓸 수가 없죠. 수시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수시 진학률 쪽으로 이거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보는 학교가 외대부고, 하나고, 그 다음에 한일고, 그 다음에 하늘고, 이 4개 학교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등록자들 유형을 보면 역시 50%는 반은 일반고고 반은 통목자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개별 수능 성적 2등급, 이게 이제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내신 따기 힘들다는 기준입니다. 이게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제가 외대부고가 2등급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78%가 나왔어요. 민사고 77%, 전부 70% 위죠. 하나고 62%예요. 그러니까 하나고는 고1 때는 그렇지 않은데 고2 정도 모의고사 이렇게 치면 밑으로 쭉쭉쭉쭉 떨어져요. 애들이 수시 쪽으로만 막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비율이 나오게 된 것도 나중에 고3 돼서 애들이 공부를 해서 그런데, 어떤 애들이냐면 내가 고2 때, 고1 말 때 딱 기준을 보니까 나는 수시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애들이 딱 생겨나요. 걔들이 어디로 집중을 하냐면 정시로 집중을 하거든요. 걔네들 덕분에 얘가 그래도 62%까지 올라온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된다 이 생각을 해요. 자, 수능 표준 점수인데 이게 더 정확한 건데, 인문계 쪽으로 봤을 때 민사고가 1등, 그 다음 상상고, 외대부고, 인천국제고, 현대청운, 한일, 공주사대, 대원외고. 여기서 재밌는 학교는 대원외고가 재밌는 학교예요. 대원외고는 우리가 지금까지 4년 전부터 영어 내신만 봐서 뽑았어요. 그래서 명덕외고가 올해 서울대를 진학을 했는데 15명이 진학을 했는데 14명이 수시고 1명이 정시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망한 케이스가 왜 망했냐면 기숙사를 세우고 나서 애들이 거기서 놀아버립니다. 고3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숙사가 생기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완전히 MT용 기분이 젖었거든요. 그래서 뭐 기숙사 방에서 계속 떠드는 거죠. 이거 시험이 11월인데 9월부터 들어가가지고 그냥 2살을 그냥 애들이 정신없이 가버리는. 그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참 비운의 고3 명덕이고. 대일하고 한영은 그렇게 정시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유독 명덕만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 수시는 그렇게 줄지 않았는데 정시만 확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올해 이제 명덕외고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를 막 갈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보내셔도 됩니다. 왜냐면 적응이 됐잖아요. 그 선생님도 적응이 되고 애들도 적응이 된 거예요. 올해는 아마 성적이 뭐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은데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도 민사고가 있던데. 그 어머님들이 막 저한테 이제 종종 하시는 말씀이 민사고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민사고는 죽으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자가 막에다 3년을 간다는데 민사고를 가보시면 잘 알겠지만 이렇게 걔네들이 세면 바닥을 해놓고 뭐 이렇게 실내 뭐 이렇게 경기를 하는 그게 있는데 바닥이 다 금이 갔어요. 돈이 없어서. 외대고 같은 뭐 어림도 없는 일이죠. 바닥이 금이 갔어요. 그런데도 성적은 잘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민사고가 제가 보기에는 지적 수준으로 보나 뭘로 보나 우리나라 최고인 것 같아요. 그걸 넘어서기는 당분간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과학이나 사회, 인성 75분 면접을 보는 거예요. 75분 면접 보는 학교는 전국권 자사고 중에 유일하게 이 학교밖에 없어요. 하나고 10분에서 15분 봅니다. 상사고가 많이 보는데 30분에서 35분을 봐요. 이 정도 볼 수 있는 건 과학고 정도는 보는 거예요. 한 명 앞에 75분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선발하는 학생들이 절대 이상한 애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한국 외대보고 청고. 그러니까 이건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계속. 근데 여기 보면 하나고가 10등으로 탁 튀어 올랐잖아요. 인문계는 아닌데 자연계에서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고 자연계가 힘들다. 하나고는 전통적으로 이제 고3 때 되면 수능을 선택을 하죠. 사회 영역을 선택을 할까, 과학 영역을 선택을 할까. 융합이라고 그러지만 3학년 때 수능 과목 선택하는 거 보면 얘네들이 이과반, 문과반 딱 구분이 되거든요. 7대3 비율입니다. 하나고도 보면 자연계열 애들이 성량이 70%예요. 전국권 사사고 중에 제일 낮은 비율이에요. 다른 쪽은 모두 70% 이상이에요. 상상고는 올해 아마 자연계가 3학년 애들 기준으로 해서 2학년인가 3학년 기준으로 2개 반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학교에서 임의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애들이 선택을 하는데 인문계 선택을 안 해요. 전국권 자사고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전국권 자사고를 내가 이런 4개 학교를 선택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인문계열로 가면 굉장히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왜냐하면 7, 80%가 전부 이공계열 애들인데 수학과학을 엄청 잘하는 애들이 다 들어온 거야. 근데 거기서 수학과학 성적을 같이 내야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자, 카이스트, 포스텍, 지스트, 디지스트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한국 영재가 아무래도 제일 많죠. 영재학교가 제일 많은데 외대부고, 카이스트 9명 들어가면 지금 수시로 들어간 거야. 외대부고.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대강고등학교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플랜카드가 쫙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서울대 들어갔다고 그랬나 봤더니 카이스트 1명 들어갔다고 플랜카드를 건 거야. 일반고에서 카이스트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얘네들 9명 수시로 다 보냈다는 거야. 하나고는 어디를 보냐면 포스텍을 보냈어요. 포스텍은 100% 학생부 종합입니다. 이쪽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상상고, 민사고 역시나 많이 보냈죠, 애들. 그 다음 한일고가 카이스트를 5명 보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그러면 강서나 양정을 보면 카이스트, 포스텍 한 명. 그러다 1명 들어간 게 기적이죠, 제가 보기에는. 양정고는 아예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수치입니다. 학교 건너 1명씩 정도 카이스트나 포스텍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수치예요. 서울공대를 가지고 이쪽을 못 갑니다, 얘네들이. 그러면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 일반고 출신의 합격생을 보면 그 보통 3학년 1학기는 경시 잘 안 나거든요, 바빠가지고. 그럼 2년 기준으로 해서 연간 20개 정도 했다. 그럼 20개 했으니까 1년 12달을 나누더라도 얘가 한 달에 2번씩 경시대에 계속 나가는 거야. 근데 계속 상을 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보면 얘 빼면 상탈례가 없어, 이런 거. 그 다음에 얘는 굉장히 바빴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달에 2번씩 계속 경시대에 나가서 상 받아야 되고, 그 다음 학생의 정책 자문도 해줘야 되고, 거기다 학급 부반장도 있고, 과학 동아리도 있고, 상설 동아리도 있고, 그 다음에 선후배가 멘토 멘티 활동도 하고. 난 거짓말 같더니 아무리 봐. 그 제가 학생부 종합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야, 이거 진짜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얘가 철인이 아닌데 어떻게 이게 24시간을 이렇게 다 쓸 수 있을까? 근데 들어보면 진짜라는 거예요. 학부모님 만나서 걔 거의 잠 못 잤어요. 거의 뭐 새벽 서너 시 뭐 이렇게. 아, 진짜 대단하잖아요. 근데 얘는 더 대단해. 카이스트를 한데 얘는 깔끔해, 그냥. 내신 등급도 1.0, 국영수 4도 1.0, 국영수 가도 1.0, 영수도 1.0, 수학과학 1.0.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전교 1등이었대요.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계속 전교 1등.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양정고나 강서고에 있는 학생들 이렇게 비교해보면 아세요. 양정고 전체 1등이 내신 등급이 몇 정도 나오냐면 1.3에서 1.5 사이가 나와요. 1.0을 못 찍어요. 왜냐하면 내가 1.0을 따려면 밑에 있는 애들이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 석차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전교 1등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통목자사고가 그렇거든요. 전교 1등한 애들 내신 등급을 1.5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경쟁이 심해서 혼자 갈 수가 없는 구조인데 얘는 학교에서 독보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방을 가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지방을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지 혼자 1.0이에요. 지 혼자.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냐면 대부분 서울대 직윤으로 가는 거예요. 서울대 직윤. 얘도 보면 수학 경시, 물리 경시, 과학 탐구. 아무튼 안 한 거 없다. 근데 얘는 또 보면 특징이 있는 게 카이스트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영어 신문 만들기. 그 다음에 멘토 멘티 이공계 탐구. 그 요즘에 학생부 종합의 특징이 뭐냐면 이공계 애들은 인문학적으로 뭔가가 나와야 돼요. 학교에서 그걸 자꾸 보는 거예요. 융합 그러니까 인문계 애들이 수학과학만 계속 해가지고 그것만 상타하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과 애들은 무조건적으로 수학 경시대회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이건 필수예요. 수학과학 쪽에 있는 애들은 이 부분이 약간 부족해도 학교에서 억셉트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문학 쪽을 전공하는 애들이 수학 쪽에 대해서 뭔가가 전혀 없다 그러면 학교에서 안 받아요.
예를 들면 내가 연대 특기자 전형을 지원했다. 아니면 고대 국제과정을 지원했다고 했을 때 수학 경시대회나 과학 쪽에서 뭔가가 나와야 돼요. 이게 없으면 심지어 외고 출신이라도 걔들이 안 봐달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경찰대는 합격자는 orthodox하게 무조건 수능 성적 플러스 국영수 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본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한일고가 지금 4년째 1등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을 뽑는데 한일고가 4명, 그 다음 상상고 4명, 대원외고가 4명이라는 얘기는 외고 쪽에서 영어 내신만 봤는데 얘네들 수학시험 본 거거든요. 지필고사. 근데 대원 애들이 수학을 잘한다. 그래서 대원 가서 이렇게 보시면 수학을 못하면 내신이 잘 안 나와요. 진짜.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학교별 특성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공계 상위권이 왜 좋냐면 서울공대를 제외하고 여기서 뽑는 인원이 5,700명이에요. 그러고 나서 들어가는 게 서울공대, 연대공대, 고대공대, 성대공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널널하면 아까 잠수장 말씀하신 그 특성화 그 데이터베이스 이쪽으로 하는 쪽이 회계 통계 뭐 이런 쪽이거든요. 경영 경제 그거 다 합하면 서울대, 연대고대, 서강대, 성대 한 대 이렇게 합하면 2,500명 나와요. 경영 경제 관련 학과가. 근데 얘네들은 서울공대 제외하고 이쪽에서만 뽑아주는 인원이 5,7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개가 얼마나 널널하다는 거 이제 딱 실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널널한데 우리 애가 수학을 싫어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막 고민이 생기는 게 뭐냐면 그렇더라도 이 공개로 돌려야 되나? 아니면 그냥 외고를 보내야 되나? 아니 인문계를 그냥 합격금 만들어야 되나? 이게 고민인 거죠. 두 개 중에 하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립대나 그 다음에 뭐 한양대학 경영학과, 한양대 경영학과 교과 성적으로 1.3입니다. 내신이. 그러니까 그쪽 애들 가는 거 굉장히 힘들게 가는데 취업률은 오히려 서울시립대가 더 나은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연대 경영을 가면 77%까지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6개 대학 예를 들면 인하공대 그러니까 지금 인하대학 전자공학이나 컴퓨터를 했을 때 얘네들이 취업하는 것은 거의 80% 가깝게 와요. 그럼 연대 경영보다 더 잘 들어가거든요, 애들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인문학 쪽인데, 사회과학 쪽인데, 내가 연대 경영 갈 수 있는데 포기를 하고, 인하공대나 아니면 바로 밑에 중앙대나 경희대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한 거예요. 그럼 취업률은 똑같습니다. 연대 경영이나 이쪽이나. 근데 한 명은 나는 연대 경영학과 출신이야 그러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고, 한 명은 나는 중앙대 출신이야 그러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게 어느 쪽이 더 만족스러울까?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정답은 없더라고요. 뭐 자기 생각이 나름이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취업 비중 그렇게 돼 있는데 의대 전형도 지금 학종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학종. 2017년에도 17%였는데 26%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이 이제는 거스릴 수 없는 대세가 돼버렸다. 그 다음에 지방의대가 지역인재 50% 하라고 이제 교육부가 3월 8일에 발표를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방의 의대는 원래 뭐 경상권, 뭐 전라권 이렇게 해서 15%에서 20% 정도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자로 채워라 이런 교육부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못 채웠을 때 제재가 내려와야 되는데 제재가 없어요. 그런데 교육부는 이제 50%를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재에 대한 사항은 없어요. 근데 교육부 말을 안 들으면 돈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는 신용은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게 대구 계명대학 쪽인데요. 계명대학 잘 모르시죠, 그죠? 근데 의대를 공부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 이름을 잘잘잘 다 끼우고 있어요. 그죠? 의대는 아무튼 희한하게도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가리지 않고 다 간다는. 그다음 더 좋은 희소식은 2019년부터인가 제주대학 의대가 의전이었거든요. 완전히 학부 체제로 다시 개편해요. 그러니까 제주대도 갈 수가 있어요. 이제. 자, 보면 이게 지역인재 균형으로 해서 지역인재 교과로 해서 애들이 종합 교과 2개를 양분해서 뽑았어요. 근데 지역인재 교과라는 게 뭐냐면 지역에 있는 재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1.0짜리를 뽑겠다는 거예요. 1.0. 그
그 다음 지역인재 종합으로 해서 진짜 아까 뭐 교내상 수상 40개 정도 됐는데 뽑겠다.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빵꾸가 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게 잘한 애들이 오나야 서울공대 가버리거든요. 진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빵꾸가 난 게 어디로 가냐면 정시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형을 전부 이렇게 짰어요. 그러니까 지역인재라고 해놓고 나서 굉장히 어렵게 컷을 딱 준 거예요. 그럼 애들이 못 오죠. 그죠? 그 빵꾸 난 걸 어디서 다 메꾸냐면 정시 쪽으로 메꾸면 전국에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대학도 보면 실제적으로 전국에서 온 애들이 50% 이상일 겁니다. 자기 지역인재 쪽은 50%가 채 안 돼요. 무조건적으로. 근데 이걸 채우라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상상고나 그다음 하나고나 이런 쪽 애들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1.0짜리가 왜 계명대학 의대로 오겠어요? 차라리 성대 의대를 가지, 카톨릭 의대를 가지. 절대 안 오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내신을 좀 적게 볼 수 있는 종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쪽이. 그리고 교과 전형을 좀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 구조가 뭐냐면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자사고의 유리한 구조로 간다는 거죠. 해당 지역이 자사고가 현대천문고가 부산 경남을 커버하는데요. 부산대, 동아대, 경상대, 고신대, 울산대, 인제대까지 얘가 다 커버하는 거예요. 현대천문고가. 그 다음에 포천 김천고가 경북대, 대구카톨릭대, 영남대, 계명대. 이 두 개에서 먹는 거고. 그 다음 상상 광명대철이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조선대. 이제 의대 가는 게 자꾸 애들이, 우수한 애들이 자꾸 몰려가지고 사실은 조금씩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북일고마에도 순천향대, 얼지대, 건양대 이렇게 갈 수 있죠. 민사고, 연대, 한인대, 카톨릭 간다니 가는데 민사고는 아직 이 대학에 들어간 애들을 내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정원이 비어요. 정원이 계속 남아돌아요. 왜냐하면 교과 전형을 너무 높게 설정했기 때문에 민사고에서 그 정도 내신 나오면 여기를 갈 필요가 없이 서울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서울 쪽으로.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의대 생각하시면 서울대 의대뿐만 아니라 제주대 의대까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서울에 있는 서울 경기는 해당이 안 돼요. 지역인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고나 외대보고 이쪽보다는 지방 쪽도 생각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이쪽으로 가서 이런 학교를 갈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앞으로는 이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수시합격 사례를 보면 얘가 이제 종합으로 간 건데요. 고신대 의예과, 고신대 아시죠? 그죠? 부산에 있는 고신대입니다. 평균 등급 1.34. 자, 그리고 나서 얘가 한 거는 봉사활동 79시간이 있는데 수상시제 교내 영어 경시대회, 수학 경시대회, 그 다음에 영어 에세이 대회, NI 대회, 그 다음에 디베이트 대회, 인문학 독서 동아리, 시사 토론 동아리, 영어 동아리. 그래야 학생부 종합으로 의대를 갈 수 있다. 서울의대에서 다중민이 면접을 합니다. 다중민이 면접이 뭐냐면 인성 테스트예요. 그 인성이라는 게 수학과학적인 지식을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의대에서 이런 쪽으로 갈 강량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 의료사고가 나잖아요. 그 다음 의학윤리에 대한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강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수학과학 쪽만 강화를 하게 되면 걔는 기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쪽을 어머님들이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들이 뽑은 학종의 주요 포인트는 뭐냐? 경희대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순위가 지원학과 관련 교과 성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기계공학 쪽을 한다, 컴퓨터를 한다 그러면 수학과학 쪽의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국어 영어보다는. 그 다음에 2순위는 거기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면접. 3순위는 학생부 교과. 그 다음이 비교과, 정교과 내신. 교과에 관련되게 하나, 두 개, 세 개를. 학생부 종합이 일반고에서는 교과 내신하고 똑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이라고 해서 일반고에서 쉽게 절대 못 가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연대에서는 1.5를 넘어가는 즉시 일반고에서는 거의 신경을 안 써요. 1.5 등급을 딱 넘어가면 연대에서 보기에는 얘를 굳이 뽑아야 될까 생각을 해요. 고대에서는 1.8에서 2.0을 벗어나면 우리 쪽에서 거의 뽑아줘야 될까 학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보는 일반고는 내신을 빼면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뢰성 있는 지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입학사정관이라도 일반고 출신이다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내신 볼 거예요. 내신만은 유일하게 객관적인 거거든요.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대학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제일 확실한 지표는 뭐냐? 객관적인 건 사실은 교외 수상 실적이야. 예를 들면 KMO를 갔다, 거기서 올림피아드 금상을 받았다, 은상을 받았다. 그 다음 외부에서 무슨 과학 경시대회를 갔다, 거기서 은상.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객관적인데 그거 못 보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내에서는 부정이 그래도 적은 게 딴 것보다는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는 적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뢰도 그쪽으로 가는 거고, 이제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사교고등학교를 가려면 각설하고 어떻게 가야 되나 뭐 이런 걸 궁금하실 텐데, 자 일단은 입학 전형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는데 7월 8월 돼야 이제 확정이 됩니다. 5월 돼서 안이 나오고요. 근데 지금 외대 부고가 약간 이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국제과정, 그 다음에 자연계과정, 인문계과정 3개 과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국제과정, 국내과정으로 묶을 가능성도 있다. 왜? 지금 이제 수능 통합도 되고, 그 다음에 인문계과정, 자연계과정, 고교과정이 통합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인문과정, 자연과정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인문사회계 성향의 애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죠. 자연계대로 같이 통합해서 뽑는다는 것은 거의 질문 성향이 자연계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좋은 소식이긴 한데 아직 확정된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천 하늘고는 B1까지 용인을 하는데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B1까지 꼭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올해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일고는 남자 고등학교인데요. 면접을 실한 학생들의 최고의 학교. 그런데 입학 진학 실적은 한일고가 굉장히 좋습니다. 상상고 이상. 그러니까 얘들이 자연계열 올해 졸업생이 1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68명이 의대 진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상상고보다 이 학교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의대 쪽으로 가려면. 그 다음에 수시도 상상고보다 얘네들이 많이 붙여요. 결점이 뭐냐? 남녀공학이 아닌 남자고등학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상상고는 33%를 뽑는데요. 여학생들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요. 근데 한일고등학교는 순수하게 남자로만 뽑으니까 조금 그런 결점이 있는데, 또 결점이 뭐냐면 1학년 1학기부터 성적을 본다. 근데 올해가 아니면 안 붙인다. 한일고는 전통적으로 해서 예전에 보면 내신 석자 2%를 벗어나면 거의 안 뽑았어요.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올해만 아무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하나고가 여자가 5.76, 그 다음 외대보고 자연계 5.3, 인천 하늘고가 8.6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경쟁률이. 근데 인천 하늘고가 이제 총 50명을 뽑는데요. 25명, 그 다음, 전국 베이스로 25명, 그 다음 인천 베이스로 25명. 아무튼 우리 쪽에서는 전국 베이스는 25명밖에 없으니까 그 중에 4명이 우리가 CNC학원에서 갔다는 게 나는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야, 25명 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4명을 보냈지? 나는 그 숫자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인천 하늘고가 우리 쪽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가기 쉬운 학교 중에 하나다. 왜 그런지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영향은 있는 거예요. 지형적으로 하늘고가 인천 영종도에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전라도나 충청도에서 인천 하늘고를 지원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쪽은 상산고도 있고 다른 광명제철고도 있거든요.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 하늘고 쪽에서 경기도 쪽에 있는 애들이 하늘고를 지원을 많이 하냐? 경기도는 또 외대부고를 바라봐요. 제일 센 애들이 분당 쪽 애들이거든요. 걔네들은 외대부고를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고는 많이 안 봐요. 그럼 하늘고를 바라보고 있는 지역은 목동 쪽이 지리적으로 제일 가깝잖아요. 하늘고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예요. 왜 안 뽑아? 근거리에 있는 데다가 학력 수준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게 목동 쪽이에요. 안 뽑을 이유가 없죠. 당연히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률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경쟁률이 높은 것은 워낙 선발 인원이 너무 작아요. 25명. 딱 25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다음에 B를 하나 해주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간 거예요. 허수 경쟁률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다. 왜 하나고 5.76이 더 높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 전부 올해만 지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인천 하늘고도. 그 다음 한일고는 1.94 나왔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한일고는 실제적으로 5월부터 입학 설명회 쭉 하면서 글르거든요. 그래서 11월 되면 거의 1.01대 1, 1.1로 맞춰버려요. 근데 0.9가 들어왔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아무 데나 내볼게. 왜냐 후기니까. 그런 학생 때문에 0.9가 올라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얘네들은 미리 선발이 다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한일고를 가야 되는 학생은 어떤 거냐면 나는 면접만 가면 멘붕이 좀 와. 대인기 피증 같은 게 좀 있어요. 예를 들면. 특히 남학생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막 가다가 말을 잘 안 해. 특히나 이제 하나고나 뭐 국제고나 이런 경향이 참 심한데요. 여자애들은 모르는 것도 찰찰찰찰 그러면서 뭘 이렇게 막 해요. 근데 남자애들은 아는 것도 얘기를 안 해. 너 왜 얘기를 안 해? 얘기를 하란 말이야. 면접 대비반에서 3개월 동안 연습하는 게 그거예요. 말 좀 하란 말이야. 말하는 연습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공주 한일고는 그게 필요 없다. 왜 5번, 10번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입학 담당 선생님이나 그쪽 입학 공부 관리자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게 돼요. 야, 면접을 딱딱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 어떤 거 좋아하니?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정식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너 수학 교재 뭘로 보니? 너 과학 어디까지 했어? 다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편한 거예요. 학교 입장에서. 그런데 내가 진짜 면접 가면 쫄아서 못하는 애들은 이걸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5번, 10번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학교에서 계속 질문 요구를 할 겁니다. 이 상황을 보완을 해라.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결정적으로 너네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이런 거. 그러면 뭐 유감없이 포기하고 나오면 돼요. 근데 11월 정도 되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7, 80% 이상은 확실시되는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아, 우리 학교 오면 참 잘 될 가능성이 높겠다. 우리 학교에서 한번 지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한일고의 제일 큰 장점. 아무튼 벌판 속에 학교 탕그랑 하나. 뭐 애들이 어디를 가겠어요. 그죠? 거기서 GS25시 편의점 있는 데까지 걸어가지를 못해요. 뛰어가서 20분이에요. 뛰어가서 20분. 그러니까 애들이 다 포기하고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 열받아서 전화를 하고 싶은데 휴대폰을 못 쓰게 해요. 그러니까 알릴 수도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열심히 공부를 하든가 열받으면 축구를 하든가. 축구가 땀이 팍 나면서 바로 스트레스 해소가 되거든요. 딴 것 가지고는 좀 화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공을 힘껏 차면서 화풀이를 하든지 아니면 진짜 열받으면 공부를 하든지. 근데 애들이 참 자유스러운 게 뭐냐면 그쪽에 여선생님 비율도 좀 적은 편인데요. 기숙사가 이제 8인 1실 그러거든요. 옛날에 12인 1실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 8인 1실로 바뀌었다는데 그 2층 침대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 애들이 이제 가면 거의 팬티를 입고 지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뭐 아버님들도 보면 편한 옷차림을 많이 계시잖아요. 속옷차림. 거기 가면 애들이 거의 자기 집처럼 놉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상에 많이 떠도는 게 있는데 이제 애들이 학교 그 랩실에 이렇게 컴퓨터에 붙여놓잖아요. 그죠? 내가 1시간 공부도 하면 와이프 허리가 1인치가 줄어든다. 딱 그게 목표예요. 애들이. 지금 사춘기잖아요. 그죠?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딴 게 필요 없어. 일단 여자친구가 날씬하고 예쁜 애들이 올 수 있는 거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제일 쪽팔리는 순간이 딴 학교는 수학 여행을 같이 가고 싶어요. 선생님들이 놀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공주 한일고 선생님들은 교장, 교감 선생님부터 시작해 전부 다 안 가려고 그래요. 가면 너무 쪽팔리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여고 뭐 버스가 지나갔다 그러면 애들이 휘파람을 불고 난리가 나니까 아, 나 진짜 쪽팔려서 한일고 선생이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오죽했으면 벌판에서 김면은 아줌마 보고 휘파람 불고 막 뭐 애들이 예비군도 아닌데 왜 예비군 행세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 착해요. 그런 발정나는 순간을 빼면 애들이 얼마나 인사성이 밝고 그런지 아, 너무 좋은 학교 중 하나입니다. 자기학교는 생기부가 이제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게 들어가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전국권 자사고의 제일 큰 특징은 세부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특징이거든요. 교과에 대한 핵심 능력 보유가 관건이다.
어떤 식으로? 벡터와 행렬의 개념을 이용해서 개인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이게 최고 수준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예를 들면 영어 전 분야에서 중학교 수준을 넘어 고등학교 수준에 육박하는 실력을 보였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행동 특성 종합의견. 근데 이제 세특이나 행특은 2학년 때까지만 학교에서 볼 수가 있어요. 3학년은 못 봅니다. 그러니까 생기부가 1학년, 2학년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행특에서는 교과에 대한 과, 리더십에 대한 게 있으면 최고입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적혀졌으면 최소한 하나라도 있으면 상관없고요. 그 다음 독서는 몇 건이다라고 말하기가 좀 힘든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자기 진로 관련 독서는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2학년부터는. 이건 3학년까지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까지는 진로 관련 독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 자기소개서에 예를 들면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열심히 썼는데 생물 관련 책 읽은 게 하나도 없다.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진로 연계성이 보여줘야 된다. 봉사활동은 제일 좋은 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꾸준히 활동하는 거예요. 어떤 활동을 하나를 주기적으로 계속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징이 봉사활동 시간이 계속 높아져가요. 예전에는 한 25시간 전후로 하면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학교 간 애들 보면 전부 40시간, 50시간이에요. 외대부고가 제일 심한데요. 뭐 70시간, 80시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봉사활동이 요즘 계속 높아져 가더라. 이 추세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면접이 이제 당락을 실질적으로 가르게 되는데요. 하나고 외대부고 하늘고 한일고. 한일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거의 뭐 짜고 치는 고수도 비슷해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거는 뭐 그 전에 다 끝나기 때문에 하나고 외대부고 하늘고가 이제 면접이 중요한데 공통질문이 다 들어가 있죠. 공통질문 하나, 공통질문 하나, 공통질문 하나. 근데 이 공통질문이 전부 수학 쪽 영역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수학 면접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과거는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소집 면접할 때. 자, 장기 기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봐라. 경우의 수 A에서 F까지 각각 이식할 수 있는 번호 1에서 8. 그 다음 100% 이식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이식할 수 있는 것. 이런 식의 유형의 면접을 합니다. 얘네들은. 민사고는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작도를 해보세요. 피타고라스 정리역을 설명해보세요. 정삼각형 ABC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묻습니다. 보면 비슷해요. 과거하고 민사고. 그 다음에 상상고는 차량 번호판 방정식으로 풀어서 맞추는 문제, 초월함수의 정의, 지구와 달까지 그리 좀 단편적이에요. 민사고보다는 차라리. 그 다음 길이를 모르는 나무의 길이를 재는 방법과 기하 벡터와 정사인 접근 방식이 뭐니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하나고는 하나고 외대부고가 이거하고는 쪽 떨어진 것 같은데 이것도 수학 면접이거든요. 일종의. 자, 원을 가지고 사회적 과학적 개념 중에 생각나는 바를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하나고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외대부고 자연계열은 과학에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X축, Y축을 정리하고 ABCD 특징 말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시간의 흐름대로 설명하여라. 지금까지 3개의 유형을 보셨는데요. 어느 유형이 제일 어려운가요? 목동에서 제일 잘 푸는 유형입니다. 목동 학생들이 제일 강한 유형. CNC 학원에서 제일 강한 유형. 제일 약한 거. 제일 약한 거. 작년에 우리가 14명 들어갔다는 게 저는 아주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CNC 학원에서 하나. 제가 보기엔 제일 약한 유형인데. 그러면 외대부고도 잘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인문학적인 게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을 가지고 원이 있어요. 그죠? 사회적, 과학적 개념 중에 생각나는 바를 얘기를 해보세요. 해가 지지 않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세요.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해가 지지 않는다? 옛날에 대영제국이에요. 식민지가 너무 많아서 영국에서는 해가 졌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해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브리티시 엠파이어예요.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북극에 가면 해가 지지 않아요. 그죠? 지구 자전에 의해서 해가 지지 않아요. 그게 과학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사회적으로 과학적으로 상반되는 개념을 가지고 네가 다 얘기를 해봐. 그럼 이게 요구하는 질문의 본질은 뭐냐면 네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인문계적 지식, 수학과학 지식을 전부 내 앞에 드러내봐.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이 정답이에요. 그걸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원은 왜 이렇게까지 밖에 할 수가 없냐면 서울시 교육청의 감시가 너무 심해요. 서울시 교육청과 작년에 뭐 소송 사건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상태에서 상상고처럼 질문을 냈다가는 바로 지정 취소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신경 써서 낸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측정이 가능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대부고는 과학의 요소로 X축, Y축 그리고 그 다음에 A, B, C, D 특징 말하고 그 다음 그래프를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그리는데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를 얘기를 해라. 이 유형이 조금 더 진화한 형태예요. 외대부고가 왜 진화를 했냐면 얘네들이 한 4, 5년 전부터 저런 유형을 내다 보니까 이제 발전을 한 거예요. 진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올해 상상고 문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상상고 문제가 굉장히 좋았는데 제일 대비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외대부고 자연계열이에요. 인문과정도 아닙니다. 인문과정도 우리 학원에서 많이 가요. 근데 자연과정이 어려워요. 이게 자체가. 그래서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난이도는 외대부고 자연계열 굉장히 보내고 싶어 하는데요. 실제 과거보다 더 어렵습니다. 생각을 해보죠. 목동이나 월촌이나 모군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과학고 보내는 학생들 숫자 딱 나오면 5명에서 1명 나와요. 그죠? 해마다 5에서 10명 나오거든요. 그런데 외대부고 자연계열 간 애들은 한 해 몇 명이 나올 거예요. 하나하고 다 합해서. 절대 그 숫자 못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난이도가 과거 면접보다 더 힘들다. 그럼 이게 너무 힘드니까 포기해야 되나? 포기하기는 좀 아깝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하브르타 교육이 제일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브르타 교육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 밖으로 하브르타 교육이 어쩌다저쩌 쓰는데 이게 뭐냐면 설명하는 능력이거든요. 자기 지식의 한계 안에서 설명해주는 능력. 그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브르타 교육이에요. 지식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지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브르타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제가 그 수학 선생님한테도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수학을 문제만 풀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한번 제가 드렸던 적이 있어요. 문제를 풀게 하지 말고 문제를 풀긴 풀어야 되는데 문제 풀이 과정을 가지고 학생이 선생님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2차 방정식, 확률, 기하, 벡터 다 좋아. 이거 상상고는 여기보다 약간 단순화시켜서 설명해 보라는 거거든요.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더 추상적인 요소를 넣어서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수학적,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나한테 설명을 해봐. 설명해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어머님한테 설명을 하면 좋은데 엄마가 못 알아듣잖아요. 얘가 거짓말하는 거. 제일 좋은 건 비슷한 애들끼리 그룹 스터디를 시키면서 얘들한테 서로 간에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서로 간에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대안으로 나온 게 멘토 멘티 활동이에요. 애들이 제일 실력이 빨리 느는 케이스가 뭐냐면 자기 친한 애들이나 아니면 다른 애들한테 무슨 과정을 딱 찍어서 설명을 하라고 그랬을 때 애들이 지식이 제일 빨리 늘어갑니다. 그 다음 이해도가 제일 빨리 가요. 내가 남한테 설명하는 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끔 역전 현상이 일어나긴 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었는데 제 동기 중에 얘가 서울대를 못 갔어요. 서울대를 못 갔는데 그래서 저하고 같은 대학을 다니는데 서울대 못 가고 근데 동생이 얘보다 훨씬 공부를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제 동기보다 이 동생이 머리가 약간 제 친구는 거의 컴퓨터 쪽이었는데 얘는 거의 386급 옛날로 따지면 그러니까 동생도 공부를 참 잘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얘가 수학 시험을 치면 동생이 훨씬 수학을 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동기가 얘한테 수학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얘가 수능 100점 맞고 얘 동생은 서울대를 갔어요. 근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얘는 대학교 들어와서 이제 동생을 가르쳤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옛날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옛날에 이걸 몰랐지? 이게 자기가 그냥 이렇게 수업 시간에 앉아서 이렇게 듣는 거하고 내가 직접 여기 앞에 가가지고 설명하는 거하고는 한 10배 정도 진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내게 되고 애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내 거 되면. 그러니까 외대부고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토론식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반이 딱 우리 학원에 2개 반이 있어요. 영어 쪽에 하나 반 있고 그 다음에 수학에 하나 반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수업이 참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특목고 자사고를 가면 이런 수업 형태가 생각보다 많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특목고 자사고를 하니까 앞에 뭐 서울대 등록률이 진학률이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가자는 얘기는 잘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애들의 만족도. 그런 걸 함으로써 얻는 지적인 만족감이 있어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되면 셀프 이스팀이라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심이 높아져요. 그럼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목표의식이 저절로 상향이 됩니다. 저는 그게 선발 집단의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고에서는 그걸 누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구조적으로. 선발된 집단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4대 고등학교에서 알고 싶은 건 이거예요. 수학적인 거. 이게 영재고등학교 수학문제입니다. 필기시험 보는 거. 이걸 사실은 4개 고등학교에서 알고 싶은데 이 문제를 못 내게 하거든요. 이거 지필이잖아요. 걔네들은 지필 시험을 보니까 이렇게 시험을 봤으면 참 좋겠는데 못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막 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재고등학교에서 이렇게만 공부를 하면 전국권 자사고를 갈 수 있나라는 거예요. 제가 내리는 결론은 못 간다요. 영재고 이 유형이 굉장히 좋은 건데 이 유형만 공부해서는 전국권 자사고 면접 준비 안 된다는 거예요. 분야별 전문가를 해야 돼요. 영재고는 전문가는 필요가 없어요. 자기소개서는 형식적이기 때문에. 필기시험 잘 보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세미나 뭐 이런 쪽으로 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분야별 전문가가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이런 것 중에 어떤 게 될까? 어떤 게 될까? 이게 지금 쓴 게 전부 합격한 애들 거예요. 로봇공학 전문가, 대체의학 전문가, 재생LA 전문가, M&A 전문가, 문화 콘텐츠 제작자. 이게 작년에 가는 문화 콘텐츠 제작자. 이름도 잘 만든다. 문화 제작자 PD예요. 저렇게 되면. 자, 예를 들면 이런 형식으로 쓰는 게 중요해요. 한류 문화가 중국에서 인기 있는 이유, 로봇공학의 미래는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의 오류, 이런 것들. 이건 실질적으로 어떤 학생은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유엔 본부에 그 보면 대외 홍보 쪽을 담당하는 그 직원 쪽에 이메일을 보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외교 관계가 계속 갈등이 지속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쪽에 대한 자료가 뭐 없는지 그리고 유엔에서 어떤 식으로 중재 활동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걸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하고 이쪽으로 다 보는 거예요. 제가 이메일 레터는. 우리나라 외무부 담당자에게도 보내고 유엔 본부 그쪽에도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외무부는 당연히 쉽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중학생들이 이게 미쳤나 공부나 하지 이거 뭐 하는 거야. 탁 씹었어요. 그런데 유엔에서 연락이 어느 쪽으로 하냐면 외무부 쪽으로 왔어요. 우리나라 외무부 쪽으로 가서 야 너희 나라 몇 명 애들이 이런 걸 질문을 해왔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니? 난 사실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네가 외무부로 불러서 설명을 해주든지 어떻게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얘들 둘인가 셋이었는데 질문을 동시에 보는 애들. 걔들을 불렀어요. 외무부로. 그래서 5급 사무관이 PT 파일을 만들어서 브리핑을 해줬어요. 우리나라 외무부에서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거든. 그게 영어 배우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걔가 국제고를 가든지 대원을 가든지 명덕을 가야 돼요. 걔는 실제적인 접근을 하잖아요. 그죠? 어떤 식으로 가나? 이걸 제가 들어볼게요. 이게 어머님들이 바라시는 꿈이잖아요. 자, 경인 초등학교 졸업했어. 월촌을 나왔어. 그랬더니 얘가 한학으로 갔네. 근데 얘가 나중에 어디를 갔냐면 서울대 정치외교학부를 간 거예요. 오래 갔어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오래 갔는데 얘가 보니까 모의재판 토론대 하라고 와서 열심히 했어. 그리고 관련 교과가 뭐냐면 국제법, 국제정치, 세계문명사, 심화영어, 심화중국어. 근데 이게 일반고에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관련 교과목을
내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수강자 수도 적어요. 그러니까 10명이 들었는데 A는 4%입니다. 그죠? A는 4%. 그러면 한 명밖에 A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1등급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들어서 얘가 3등급, 4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한 거예요. 동아리는 법동아리, 신문수 그랩, 그 다음에 봉사는 원래는 근로기준법 홍보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작성을 한 게 뭐냐. 안심, 알바, 신고센터, 운영 프로토콜을 만들었어요. 매뉴얼을. 봉사활동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게 참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가 매뉴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줬냐면 노동부 사무관한테 전해줬어요. 근데 웃기는 게 채택이 됐다. 그러면 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에서 얘를 안 뽑을 수가 없냐는 게 나옵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파고들어서 뭔가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얘 뽑아야지. 이게 학생부 종합에서 하는 거잖아요. 학교를 보고 뽑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지가 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법, 사회, 정치 뭐 이런 걸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하버드가 하는 방식이에요. 하버드 쪽에서 뽑는 게 어떤 식으로 뽑냐면 봉사활동을 100시간에서 이거 안 뽑아요. 어느 우리는 LA 쪽에 있는 우리 한인교포회가 하버드를 갔는데 얘도 여자인데 걔도 여자야. 아무튼 여자애들이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걔가 LA 한인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죠? LA 한인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했어요. 지체부조회자 그다음 노인들 이렇게 하는 걸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활동을 급식차도 할 수 있고 뭐다 할 수 있는 걸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펀드레이징을 할 만한 애들을 뽑았어요. 자원봉사 발런티어를. 그래서 지가 기획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인신문에 알렸어요. 그래서 그 광고가 되면서 펀드레이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급식소 같은 게 완성이 됐어요. 이게 하버드에서 바라는 방식이에요. 봉사활동을 단순히 수백 시간 했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얼마나 자기 주도적으로 기획력, 기획력 있게 해서 실질적인 결과가 나왔나. 이게 제일 중요한 항목입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건 하나고에서 만일 우리 중학교에 그런 학생이 참 드물겠지만 만약 하나라도 그런 걸 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결과가 나왔다면 내가 하나고 입학 면접관이라면 걔를 왜 안 뽑겠냐는 거예요. 그게 생기부에서 다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 썼을 거잖아요. 그걸 확인해 봤을 때 진짜라고 나오면 걔를 안 뽑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면 뽑아야 됩니다. 그런 애를 뽑고자 만든 거거든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는 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일관성 다양 이런 건데 하나고 좋은 건 이제 이거다라는 거예요. 1인 2기 활동. 필라테스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얘가 이제 필드하키도 하고 축구. 요즘에 최고의 트렌드는 축구예요. 여자 축구. 애들이 제일 핫하게 생각하는 게 요가를 했다, 필라테스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여자 축구 했다. 이게 제일 경력성으로 잘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자도 행복, 고통, 언론의 자유 중 숫자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거고. 왜 하필이면 숫자의 형태일까? 왜 하필이면 숫자의 형태야? 그 다음에 종이를 가지고 배런의 정리를 설명해서 이거는 개별 면접적이고요. 그러니까 하나고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수시로 88%를 서울대를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우리 예를 들면 일반고를 가게 됐어. 그럼 일반고가 서울대 수시를 잘 갈 수 있을까? 이걸 보시면 돼요. 이런 쪽에 심화 과목이 개설되어 있나?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학교는 수시 대비 시스템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고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쓰라고 그래요. 이 학교는 하나, 둘, 세 개, 네 개를 구분을 했는데 딴 학교에서는 보통 하나나 두 개 정도로 총체적으로 쓰게 돼 있어요. 1,500장 이내로. 그러면 앞으로 이제 면접 대비반에 대한 것은 이제 4월하고 6월에 저희들이 설명을 할 텐데요. 20개월 진학이라면 이런 식으로 자소서를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월천중학교 다니고요. 신서중학교 다니는데 거기서 무슨 활동을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대체예약 전문가가 되겠어요. M&A 전문 이게 아니다. 내가 가진 걸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증명해 보여요. 이공계만 제일 좋아하는 거 수학 쪽이고, 그죠? 수학이 가는 거 어디 쓰냐? 얘가 지금 강조한 거 오일러 수의 값이에요. 지가 좋아하는 파트가 있어요. 보면 내가 좋아하는 수학의 어떤 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전문가야라는 걸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 어디 가서 KMO 검상 받았던 얘기 있나요? 영재교육은 수료했다는 얘기 없어요. 그죠? 근데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면접관이 생각하는 거예요. 얘 영재교육은 나오지 않았을까? 얘 KMO 하지 않았을까? 하다못해 성대 경시라도 했을 것 같은데 자동적으로 의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상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정확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을 해버려요. 이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3명의 면접관이 들어가는데 전부 수학과학 선생님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수학과학 선생님 1명 들어가고 영어도 1명 들어가겠죠. 그럼 영어 선생님 보기엔 나는 몰라. 오일러 수업이 뭔지. 나도 잘 모르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면 궁금한 게 뭐냐면 얘가 진짜 가라로 쓴 거 아니야? 자기소개서 선생님이 예를 들면 수학이나 과학 선생님이 야 너 이거 써봐. 너 이런 거 쓰면 거기서 아주 좋아할 거야. 그렇게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열심히 딱 들 거예요. 제일 먼저. 그럼 뭐예요? 제가 아까 하버루타 교육법 그랬죠. 네가 진짜 알고 있으면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이 제대로 안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개별 면접의 제일 큰 게 뭐냐면 내가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봐라. 내가 이해를 못해? 그럼 네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기술의 첫째 원칙, 내가 제일 관심 있어하고 흥미 있어하고 자신 있어하는 분야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설명을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다. 거기서 요구한 게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을 해봐. 서울대 의예과 학생이 어떤 식으로 합격서를 쓰냐면 자, 심화 수업을 수강을 했는데 거대 분자의 반응을 배울 때 이게 원리를 모르니 공부가 힘들었어. 그래서 이걸 갖고 LADH 같은 거대 분자의 반응이 어떤지를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양한 논문들을 읽고 변수를 설정해서 카테킨을 최대로 추출하는 법을 연구를 했어요. 연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에 예상 질문. 그럼 연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설명을 해봐. 카테킨을 어떻게 추출했어? 그렇게 나올 거죠, 당연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니까 얘가 서울대 의예과를 들어갑니다. 이 정도까지 깊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이거 들어가기 전초전까지만 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외대부고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외대부고는 동아리가 많은 게 특징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동아리 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요. 아무튼 치열하다가 못 들어가면 지가 만들면 돼요. 안 되면 내가 만들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외대부고는 인문계 국제과정과 자연계열이 확연히 면접 문항에서 차이가 난다.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외대부고는 개별 문항도 굉장히 좀 까다롭게 물어요. 자, 독감 백신의 예방률이 24%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뭐야?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얘가 자기소개서에 뭐 나는 예방 백신 만들 거예요. 막 그렇게 썼더니 얘가 실제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인천 하늘고 면접이 상대적으로 중요한데요. 아무튼 목동 쪽에 유리한 학교 중에 하나다. 목동 쪽에 유리하다. 인천공항 종사자가 70명 뽑아요. 그 다음 B는 뭐냐면 인천공항 종사자 중에 다른 쪽에서 외주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진 근무하시나 그룹 직원의 자녀. 이쪽을 또 20명을 뽑아요. 그래서 한때 대학 교수 사모님이 청소부를 이쪽에 가서 했다. 인천공항 종사자 정직원으로 요즘 거 전부 외주를 주는데요. 정직원으로 들어가셔서 카트 열심히 밀고 났더니 애가 무시험 전형이 됐다. 왜? 경쟁률이 1.01이 안 됐으니까. 그거 들어간 거예요. 지역 주민 공항 인근 지역 5궤도죠. 40명. 그 다음에 인천은 25명, 전국 25명. 딱 이걸 뽑으니까 우리들이 보면 아유 25명 뽑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 이쪽 양천 목동 지역에 살면 그 25명이 전부 우리 걸로 만들 수도 있다. 강북 쪽 멀리 쪽에서 사실 인천 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서울 쪽에만 일부에 그 다음에 강남 쪽이 제일 무서운 상대거든요. 서울이다 그러면 제일 경쟁이 강남 쪽이에요. 강남 쪽 애들이 선호 학교를 좀 피하는 게 사실은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선호하는 학교가 그 중에 하나는 외대부고인데 얘네들은 하늘고는 아니다. 하늘고는 강남에서 선호하지 않는다. 어디서 선호하냐면 목동에서 선호하다.
목동에서 오는 학교 있잖아요. 명덕이고 그 다음에 하늘고. 그래서 지원해 보셔도 될 거다. 자, 면접 어떻게 나면 정기성의 숲, 힘의 평형, 자유경제체제, 부동호 요 4개의 지문 중에 2개를 선택해서 토론 주제를 만들고 그렇게 만든 이유를 설명을 해보세요. 전부 설명이에요. 설명입니다. 기숙사 시간표는 하늘고나 하나고나 똑같더라. 아무튼 얘네들이 24시 그러는데 실제로 자는 거 물어봤더니 1시에 자더라.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건 6시에 일어나더라.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인천공항공사에서 매년 25억을 지원을 해주더라. 25억이에요. 25억. 한 160명 뽑아가지고 25억씩 주는 거예요. 일반고 몇 억 정도 들을까요? 2억에서 3억 들어옵니다. 그것도 재단 좋았을 때 국가에서 주는 거 다 포함하면 2, 3억 정도 돼요. 근데 이쪽은 25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요. 소수 강좌. 2-3명이 동아리, 자율 동아리 하는 것처럼 2-3명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무슨 강좌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럼 강좌 개설이 일단은 강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강사 공짜로 모셔오나요? 외부 강사 학원에 가서라도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한 서너 명이 모인 거예요. 야,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우리 논술 면접에 대비해서 이거 해봐야 돼. 근데 학교 방과후가 없네? 학교 신청을 하는 거야. 선생님이 이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학교에서 심사하고 별 그거 없으면 강좌 개설을 해준다. 강서구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양정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의대를 가고 싶어요. 학생부 종합으로. 그래서 생물학, 분자 생물학에 대한 강좌를 개설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학교에 요청을 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미쳤니? 나오는 대답. 야, 너하고 친구들 몇 명을 위해서 강좌 개설해? 우리가 학부모한테 맞아 죽을 일이니? 절대 못합니다. 근데 특목자사고의 특징이 커리큘럼이 굉장히 유연성이 있다. 그래서 진학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한다. 옛날에 대원하고 논술 전형이 한참 유행했을 때 학원에서 유명하다는 A급 강사를 다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진학에 대해서 딱 목표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필요하고 진학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면 다 한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할 수만 있으면 보냈으면 참 좋겠죠. 그죠?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다 합격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일고 수학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상상구가 한 350명 중에 140명이 의대를 가요. 근데 한일고는 100명 중에 68명이 의대를 갑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학교가 거의 학풍이 비슷해요. 상상구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경찰대학 많이 가는 것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데 하나는 남고고 하나는 남녀공학이다.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면접에 대해서 울렁증이 있는 학생들은 제가 특히 권하는 학교가 한일고. 근데 5월에 학교 설명회를 무조건 가보셔야 돼요. 학생부를 떼서 갖고 가시든지 뭐 그렇게 해서 그쪽이 좋아하는 게 일단은 평균 내신 98이거든요. 그러니까 흔들어야 돼요. 만약 내가 98이면 목동 쪽에서 아니면 양천에서 왔잖아요. 그럼 막 흔들면 돼요. 그럼 거기서 1차적으로 98이야? 일단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내신이 되는 학생들은 저는 이제 한일고를 많이 갔으면 좋겠다. 왜? 조기에 학점이 되니까. 면접에 대한 불확실성이 싹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대학도 잘 가니까. 저는 안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방의대 공주 쪽으로 해서 갈 수 있잖아요. 충남 쪽으로 해서. 충남대 의대 갈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두석씩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목표를 세우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게 아직까지 확립이 안 돼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 목표 설정을 빨리 하시는 게 입시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